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다짐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7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재료 선정이죠. 재료는 뭐 시멘트, 장골재, 굵은골재, 물, 일단 혼화재료 이런 부분은 이제 적합한 골재가 되는지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합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치 플랜트, 레미콘 생산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품질 관리 담당자가 보통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면 이제 현장으로 운반하게 되고 타설해서 다짐을 거칩니다. 다짐 시에 이제 다지고 면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양생을 거치는 이런 시공 단계는 시공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바로는 여기서 이제 다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만약에 불충분한 다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균열 발생도 오고 또 강도 저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짐을 충분하게 안 해가지고 공극이 있고 이대로 만약에 경화가 된다 하면 이렇게 구조물이 깨졌을 때 약한 부위로 깨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압축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불충분한 다짐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로 다짐이 너무 과다하게 과도한 경우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다짐이 충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듯이 공동현상이 공동 부위가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곰보등도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압축 강도 발생도 있지만 또 치마 균열도 상부에서 발생됩니다. 또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재료 분리가 발생되죠. 그래서 재료 분리가 된다 그러면 굵은 골재가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죠. 왜냐하면 소성 점도를 시멘트볼이 갖고 있어서 이 골재를 떠받치게 되는데 시멘트볼하고 골재하고 따로 놀게 되면 골재가 무게를 받쳐줄 수 없죠. 그래서 그 골재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의 타설 낙하고를 최대 높이를 1.5m를 그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굵은 골재는 왼쪽으로, 시멘트포는 오른쪽이면 재료 분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다짐으로도 뭐 다짐 봉으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해버리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시멘트풀하고 굵은 골재하고 따로 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구조물 품질에 저하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예 못 쓰는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뭐 그 정도는 아니라더라도 과다한 블리딩으로 인해서 강도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진동기, 봉형 진동기라고 하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방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직후에 가급적이면 빨리 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다져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짐. 또 느리게 하면 좋은 거 상부 면마무리죠. 그렇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사용하면서 삽입 간격은 약 한 0.5m를 이하로 합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다짐봉인데 이 다짐봉의 이 영향 범위가 서로 크로스 되면서 50cm 정도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넓게 해버리면 사실상 일부 구간에는 다짐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0.5m 이하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수당의 진동 시간은 얼마나 하느냐? 예전에 2003년도까지 시방서에는 약 한 5 내지 15초로 해라 이렇게 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시멘트 풀이 표면상부로 약간 떠오를 때까지 하라. 결국 이게 한 5 내지 15초 정도가 됩니다. 약간 30초가 넘어가거나 실제적으로 뭐 1분 이렇게 된다면 재료 분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굵은 물체가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여러 문제를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 한 5 내지 15초 정도, 그러니까 시멘트 풀이 표면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진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마친다 하더라도 다짐 후에 진동기를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꺼내야 상부에 다짐봉이 들어갔던 흔적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멍이 남지 않도록 천천히 꺼내고요. 보통 그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으나 진동기 한 대가 다지는 콘크리트 용적은 시간당 보면 소형은 4 내지 8 세제곱미터, 대형은 30 세제곱미터 정도 범위니까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콘크리트를 이제 위로 1차 콘크리트, 2차 콘크리트 이렇게 쌀 경우에 그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적어도 10cm 정도는 찔러 넣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밑에 표로 제가 올려놨지만, 그래서 이제 허용 이어치기 간격이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25도 이하에는 2.5시간, 초과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2차 콘크리트를 가져오게 되죠. 그 이내에. 그랬을 경우에 위에서 집어넣어서 2차 콘크리트 쪽으로 한 10cm 정도는 찔러 넣어서 일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외부 진동기, 우리가 뭐 거푸집 진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방서에서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얇은 벽체라든지 아니면 높은 기둥 같은 경우에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가 많이 곤란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거푸집 진동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거푸집 진동기는 일반적으로 내부 진동기 보조 진동기로서 활용하고 메인은 내부 진동기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거푸집 진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위치를 살펴보면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약 30cm 안쪽에 거푸집 진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해서 진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개수당 약 15초 전후로 다짐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콘크리트에는 배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지면서 형상을 상부에 관찰하면서 다져서 이 한 개의 수당의 적정 시간만큼을 하게 됩니다. 또 과도한 진동 다짐은 굴재 분리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다니 보니까 분리가 돼서 침하하고 그렇게 해서 구조물에 나쁜 품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재진동할 경우에 콘크리트는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듯한데요. 왜 그러냐면 초결이 와가지고 경과가 진행됐을 때 만약에 진동한다, 재진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동이 아니라 우리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시방서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재진동을 해야 됩니다. 타설후의 진동에 영향받는 콘크리트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반대로 타설후의 진동에 영향받지 않는 시기는 재다짐이 유효한 시기, 가능한 시기죠.
그게 좀 전 페이지에서 초결이 아직 안 왔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롱시 저항값이 1kg/제곱 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봉다짐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봉을 자중에 의해서 놨을 때 콘크리트 내부로 자연적으로 침화돼서 들어가 있을 정도, 그 안쪽에는 초결이 오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 시간이 이제 이어치기 시간 간격, 아까 25도 기준으로 해서 뭐 2시간, 2.5시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도표를 한번 보면 콘크리트 배합을 해서 믹싱이 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 붓는 게 아니죠. 한 3시간 정도, 약 3시간 정도, 배합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정도에 이제 초결이 와서 유동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도 이게 굳는 것이 아니라 한 6시간 내지 한 10시간 정도 되면 이제는 이제 우리는 소성 상태의 종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콘크리트 강도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